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정부가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3월 10일 언론 보도 발표된 이후에 네. 한 차례 그때 한번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부에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장관이 미국 다녀온 다음에 이제 합의문이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이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좀 석연치가 않고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놀란 거는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동맹 국가인 한국이 얼마나 뭐가 문제가 있길래 민간 국가라는 그렇게 민감한 용어가 쓰여 있는 센시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민간 국가. 거기에 지정이 된 건가? 이게 놀랐었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유와 원인이 뭘까? 두 번째, 어떻게 정부에서는 미국 측에서 1월 초에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두 달 동안 깜깜이 모르고 있었을까? 이거 완전한 외교 공백이다. 지금 정부가 완전 외교 공백 상태에서 이거 맡게 되면 우리의 쇼크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처음에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과기부에서 이거를 처음 파악한 게 언제예요? 저희 3월 7일경에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3월 7일경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정부 부처에 공유한 거죠? 그렇습니다. 외교부와 그다음에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두 달 지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예? 두 달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고, 이것도 이제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이번에 산업부에서 안덕근 장관 다녀오셨는데 발표문에 딱 보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회를 합의했다. 이게 딱 핵심입니다. 네. 자, 4월 15일 리스트 발효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아직 몰라요? 네, 양측 간에 실무 협의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3월 20일부터. DC의 실무진도 같이 따라갔고, 실무 협의 누가 들어갑니까? 정부 측에서 누가 책임져요?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그 외교부하고 국장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지금 거기서 장관회담 직후에 그 다음 날 그날에 바로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장급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스트 발효 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투명하고 클리어된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부의 딱 한 장 보도자료를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의 설명에서 보면 단순한 연구자의 개인 보안 문제라든가 보안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서 미국이 예전에 선례에서 본다라면은, 아까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전에 아까 우리 홍기현 의원님이 아까 분류를 하셨던데, 그런 기준을 보면 굉장히 네 가지가 중대한 사유예요. 기타 지정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건데, 거기서 뭔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 근저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합리적 의심과, 실제로 앞으로 이걸 실제로 해제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그다음에 그런 근원적인 배경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지금 종합적인 TF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열어놓고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미국 측을 설득해서 뺄 수 있는 이런저런 대응태세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단순하게 이거를 실무적으로 접근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 예를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민간국가 미 에너지부에서 민간국가 지정을 처음 시작한 게 81년도였죠. 맞죠? 과기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마 그 이전부터 지정이 되어 왔 81년 1월 5일에 처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때 1981년에 처음 지정했을 때 한국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간 적은 있었죠? 네. 그래서 94년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간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정부에서 확인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각종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1981년도에 지정됐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지정됐을 때,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과연 한국에 어떤 원인과 이유와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다 열어놓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흡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81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장, 핵에 대한 독자 개발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미국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군부가 들어왔어요. 이런 과정들이 당시에 굉장히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나 주요 인사들이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계속 끊임없이 틈난들을 제기를 해왔어요. 자, 미국이 당연히 긴장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고위성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다가 어쨌든 비상계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이 여러 가지가 흡사하게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총체로 놓고 그런 뭔가 다른 배경적인 요인들까지도 파악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실무적 접근만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는 정부에서 특히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다 감안하고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 시점에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손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위성래 의원님께서 유원식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민간권에 지정됐을 때 핵심적인 이슈는 핵 관련 이슈였다고 이번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동일한 사안일 수가 있어요. 이 점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희입니다.